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집권 전반기 평가와 후반기 국정 구상을 밝혔습니다. 역시나 현실 부정 그리고 책임 회피 또 공허한 약속뿐이었습니다. 잘못한 것을 잘한 것으로 포장하기에 바빴습니다. 잘못한 것을 끝내 반성하지 않는 대통령 모습에서 남은 2년 반이 정말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검찰은 어제 정경심 교수를 14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공소장을 읽고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자평할 자신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조국 임명 강행이 정의와 공정 가치의 확산이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홍콩 사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실탄 발포, 시위대 성폭행 의혹, 그리고 시민들의 부자살 성명 등 홍콩은 최악의 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자유와 인권의 기본 가치를 외칩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고 침묵할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오늘날 홍콩 시민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홍콩 시민의 자유를 향한 목숨 건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홍콩 사태가 촉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범죄인 송환법입니다. 저는 이 역시 지금 이 북한 주민 관련된 북송과 관련해서 우리하고 무관한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들이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썼다는 보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서 강제로 판문점에 데려간 정황을 보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이 되는데요. 국민을 자유와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그대로 보내버린 그런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헌법, 국제법, 북한 이탈 주민법 위반입니다. 이 오징어잡이 배에서는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부는 서둘러서 배를 소독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북한 눈치 보기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진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속히 상임위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가 수고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각각의 상임위만으로도 진실을 밝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정조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와 인권의 문제입니다. 보편적 가치와 인권, 인간의 존엄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당은 정쟁 운운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에 적극 협조해서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는 데 인색하지 말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대한민국 정부 곳간을 아껴 쓰자는데 어느 나라 정당이냐며 조롱하는 것이 여당입니다. 지금 저야말로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국민 혈세를 남의 돈 쓰든 마음대로 펑펑 쓸 수 있습니까? 5번 수정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쓸 때까지 쓰자. 이게 지금 여당의 예산 마인드 아닙니까? 그러니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심되는 것입니다. 등골 브레이커 예산이란 말이 아팠는지 혈세 아끼자는 목소리를 저희 보고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고 폄훼합니다. 한마디로 양심 브레이커 정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은 곧 국민 저축입니다. 예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전부 국민 혈세입니다. 이미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추경에서도 정부 예산안을 7조 예산안 가져온 것에서 1조 3,876억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14조 5천억 삭감. 절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반드시 국민재산 지키겠습니다. 흥청망청 엉터리 예산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예산과 함께 법안 심사 역시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연말에 문제됐던 유치원 3법의 경우에 지금 꼼수가 또다시 동원되고 있습니다. 날치기 패스트트랙 상정으로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이중대 야당 의원을 끼워서 슬쩍 수정안을 지금 끼워 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처벌을 더 가혹하게 하고 유예기간을 빼는 그런 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공공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사유재산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치원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참견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유재산권과 민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겠다는 법을 기습 수정까지 해가면서 지금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부는 임의로 시행령을 고쳐서 말 많고 탈 많은 그 에디파인을 강제 도입한 바 있습니다. 국회가 법안 심의 중인데 시행령 독재를 한 것입니다. 날치기, 꼼수 수정, 시행령 독재, 이 정권의 국회 무력화 3종 세트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쳐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시행령 독재를 횡행하는 부분 국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것이고 의회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행령 독재를 막아내는 국회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그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야정 협의체 환영합니다. 저희 청와대랑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서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와대 대통령께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작년 합의한 대로 하자고 자꾸 주장하십니다. 작년에는 평화와 정의 모임이라 해서 평화당과 정의당이 한마디로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평화 정의 모임이 비록 이 교섭단체는 깼어도 비교섭단체를 국회에서 인정하는 기준은 5석 이상입니다. 5석 이상.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이번에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정의당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5석 이상인 비교섭단체 인정되는 비교섭단체는 정의당 한 당입니다. 평화당은 이미 4석밖에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합의한 이후로 이 국회 내에 여러 가지 정당의 변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의 사정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석인 평화당까지 합쳐서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고 청와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여야정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이런 여러 가지 일종의 말로 포장하지 말고 지금 국회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정당이 어디입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제 교섭단체 대표라는 것을 존중하면 바른미래당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이렇게 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하는 것이 맞지. 이런 꼼수 여야정 말로만 여야정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국회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야정 협의체 환영하는데 국회의 사정 변경을 이해하시고 국회가 정말 원활하게 국정 운영에 뒷받침도 되고 견제도 될 수 있게 한다면 이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교섭단체 합의에 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들과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